안녕하세요. 경기배관 최 사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경기배관 유튜브 1편 초보자분들이 따라하기 쉬운 위빙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용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배관 용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에서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비긴한 거에 대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아이건 토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변형 콜렛 바디, 변형 콜렛 척, 그 다음에 전극봉, 그 다음에 캡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 노즐. 이게 기본 구성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빙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봤는데, 우선은 이빙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 텅스텐 전극봉 길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길어도 안 되는 부분이고 너무 짧아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5에서 한 7mm 정도 사이, 이 정도 맞춰놓고 하시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 경기병원에서는 이 위에다가 위빙 연습을 합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작은 고음판 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테이프로 라인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위빙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 팔자 위빙과 반자 위빙이 있어요. 팔자 위빙과 반자 위빙, 현장에서 많은 용접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 위빙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너무 힘을 주고 눌러서 진행을 하셔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들려서 진행을 하셔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전극봉 길이는 바닥에서 한 1에서 한 2mm 정도 일정하게 떠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선은 팔에 힘을 최대한 뺀 상태에서 이렇게 노즐을 앞으로 굴리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힘을 주고 진행하게 된다면은 힘들겠죠, 앞으로 진행하시기에. 그리고 어깨야 팔꿈치, 팔목 많은 부분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최대한 팔은 힘을 뺀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팔자 같은 경우는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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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반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리고 일자 올리고 일자 올리고 일자 올리고 일자 올리고 일자. 네, 그냥 보셨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한 것처럼 전진과 전진 일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팔자 같은 경우는 계속 전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팔목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팔이 왔다 갔다 많이 꼬아줘야 되죠. 근데 반자 같은 경우는 손목의 무리가 그나마 최소치 된다는 거. 여기서 보시면은 올리고 바로 내리기 때문에 팔목을 많이 안 꺾어 주셔도 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대신 팔자 같은 경우는 전진 바로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대신 반자 같은 경우는 팔자보다는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고음판에서 이빙이 자연스러워졌다면 다음으론 다른 사람이 연습했던 평판이나 파이프 위에 불을 켜지 않고 이빙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트결을 따라서 이빙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빙 자체가 뭐 용접 자세 중에서는 뭐 1지, 2지, 3지, 4지, 막 6지까지 많은 자세가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용접을 입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지 아래부기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5지나 6지를 하게 되면 자세도 안 나올 뿐더러 많은 부분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손목, 팔꿈치 그리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쓰는 것을 추천하며, 몸이나 다리가 이빙 때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 강사님이 위빙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극봉은 모재와 닿지 않으면서 1, 2mm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위빙을 하면서 직신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위빙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N자 위빙, 팔자 위빙 등이 있습니다. 이 둘의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N자 위빙은 사선 이동, 수평 이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수평 이동 시에 팔의 활동 범위가 적어 손목이나 팔의 사용 범위가 적어서 피로도가 적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팔자보다 반박자 느리기 때문에 위빙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치까지 기량이 올라오신다면 팔자와 반자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겁니다. 팔자 위빙의 장점은 당연히 일자, N자 위빙보다는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비드가 피치가 더 넓기 때문에 비드가 좀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팔이나 손목의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어깨나 팔, 손목 등 피로도가 더 높다는 게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자 위빙과 팔자 위빙의 손목의 움직임과 팔의 활동 범위, 진행 속도를 봐주세요. 충분하게 빈터치를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셨다면은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어떤 걸 연습을 하실 거냐면은, 다른 분들이 사용했던 모재 위에 어느 정도 그다의 그라인더를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비드 쌓기 연습을 하실 거예요. 비드 쌓기는 지금까지 한 손으로만 위빙 연습을 하셨지만 이제는 와이어, 우리 용가제를 잡고서 위빙 연습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비드 쌓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와이어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 비드 쌓을 모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용접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비드 쌓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뜨거우실 거예요. 화상 위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면장갑, 용접장갑 단단하게 착용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너무 얇은 옷이나 그리고 두건을 안 쓰고 하시게 되면은 목이나 다른 구간에 뜨거운 빛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오른손으로 토치를 잡으시고 난 다음에 왼손으로는 와이어를 잡고 진행하게 되는 부분인데, 아마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와이어 송급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 비드 쌓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와이어 송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분명하게. 처음에 비드 쌓기 연습하실 때는 와이어를 송급한다기보다는 와이어를 녹여만 주고 간다,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열이 많이 받아 있는 상태면은 계속 진행하지 마시고, 너무 손이 뜨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휴식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류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분명하게. 너무 센 전류를
사용하셔도 안 되는 부분이고 너무 낮은 전류를 사용하셔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초보자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전류값을 알려드린다면은 보통 한 110에서 한 130 사이 정도 놓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시게 된다면은 용과제가 녹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니 너무 높게 올라간다면은 모재에 너무 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용과제가 없어질 거예요.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진행간에 전구봉이 많이 뜨게 된다면은 앞에 있는 내 손으로 열이 오기 때문에 많이 뜨겁거나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열이 너무 많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게 되면은 미끄러져 갖고 내 손을 찌를 수도 있으니까 전구봉으로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빈터치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빙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으로는 비드 쌓기가 있는 부분인데 비드 쌓기 처음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와이어를 성급하고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모재에다가 와이어를 걸쳐만 놓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와이어만 녹여주고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서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부터 터치로 이빙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와이어도 성급하시고서 진행하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비드 쌓기 연습하실 때는 와이어를 살포시 올려만 놓고 녹여만 주고 진행하신다 생각하시고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와이어를 조금씩 밀어가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성급하면서 위빙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와이어를 밀어 넣으면서 위빙하는 연습, 비드 쌓기를 하는 연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와이어를 밀어 넣으면서 어느 정도 위빙을 진행하시는 부분에서는 와이어가 흔들려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정하게 공급이 돼야지 일정한 비드와 각장, 강목이 형성이 됩니다. 용접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빈토치로 위빙하는 거, 그리고 비드 쌓는 거, 와이어를 잡고 비드 쌓는 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와 발바닥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실 거예요. 근데 용접이란 것은 반복 숙달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지칠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용접사가 되시겠다면은 그만큼의 단단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시다는 거. 용접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핫패스 및 파이널 패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튜브나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배관 블로그에는 많은 정보글들,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유익한 글들이 많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용과제가 녹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터치로 이빙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용접사가 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기에서부터 벌써 지치시고 힘들다면은 포기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영상이 초반이지만 더 힘든 부분, 더 힘든 자세, 배울 것들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용접사가 되고 싶다면 이런 부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십시오.